안녕하세요. 인생의 크나큰 회의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자식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지만 저 같은 사정을 가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가정의 일이 쉬쉬하며 돌아다니는 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이의 그릇된 욕심으로 완전히 파탄난 가정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억장이 무너지고 서러워요.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와중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며 사연 남깁니다. 저는 결혼 1남 2녀를 두었어요. 딸들은 일란성 쌍둥이로 1분 차이로 태어난 첫째와 둘째고 그 밑으로 5살 터울의 막내 아들이 있죠. 애들 어렸을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땐 남편도 한국에 있었고 남들이 보면 다복하고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집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 애아빠가 쌍둥이들 중학생이 될 무렵 해외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애가 셋이라 젊어서 좀 더 고생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기러기 생활인데 저희 부부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가정의 중심을 잡아줄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나 싶다가도 형부가 있어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여동생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든 벌어질 일이었나 싶기도 해요. 엄마, 나 수학 과외해. 수학이 아무리 해도 안 올라. 과외 좀 해야겠어. 과외?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수학도 하잖아. 그건 그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과외도 하는 거지. 요즘 누가 학원 하나 다닌다고 그걸로 퉁쳐? 내 친구들 전부 영어랑 수학, 과학은 따로 과외도 하고 있어. 나만 학원 하나로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야. 첫째 딸은 여러모로 욕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려서는 물건 욕심만 유별났는데 무던하고 욕심이 없는 둘째의 양보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적에 욕심을 내더니 고등학교 가서는 길을 쓰고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공부해서 자기 몫이나 하면 족하다 싶었는데 막상 전국구에서 노는 딸 성적을 보니 저도 뭐라도 더 해줘야겠다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서 가장 좋다는 비싼 학원을 보낸 건데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잔업을 더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애들이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죠. 여보, 정말 괜찮겠어? 애들 대학 때는 당신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러다간 우리 영영 이렇게 살아야 할까봐 무서워.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인데. 이걸 해서라도 애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감사히 여겨야지. 그래도 얼마나 기쁜 일이야. 남들은 애들이 공부 안 해서 골치 아프다는데 우리 홍현이가 공부 욕심 있어 의사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인데. 그렇기야 하지만. 감사히 여기자고. 감사히. 응? 그러니까 그때의 삶은 저도 저지만 남편의 많은 희생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소 평범했던 저희 가정에 균열이 생긴 건 쌍둥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반년쯤 지났을까 갑자기 둘째가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돈 좀 줘. 돈? 무슨 돈? 용돈은 엊그제 줬잖아. 필요해서 그래. 그냥 좀 줘. 너가 돈 쓸 일이 어딨다고. 달라면 좀 줘. 내가 괜히 달라고 하겠어? 갑자기 빽하고 성질을 내지르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둘째는 성격이 유순하고 무던한 애였습니다. 첫째는 기질이 예민해서 키우기 참 어렵겠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둘째는 순해서 열도 키우겠다는 말을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가 갑자기 돌변해서 안 하던 용돈 타령을 하질 않나 막내한테도 짜증을 부리며 손찌검까지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주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너 사춘기야? 그런가 보지. 너 지금 그 말버릇이랑 태도 뭔데? 이리 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하게. 무슨 얘기? 너 왜 그렇게 쳐다봐? 왜 엄마를 노려봐? 짜증나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야, 장홍주. 아이씨.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저는 첫째 사춘기가 무서웠지 둘째 사춘기 때문에 마음고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첫째는 성적 히스테리만 안 부리면 양반인 수준이었죠. 혹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아닌가 싶어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첫째를 불러다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홍연아, 홍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요즘 들어 왜 저렇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아, 몰라. 나 학교에서 쟤랑 얘기 안 해. 아니, 왜? 공부하느라 바빠. 홍주 저기 공부하는 거 봤어? 그래도 동생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아야지. 같은 반이면서 그것도 몰라? 몰라, 모른다고. 나도 바빠 죽겠어.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엄마까지 난리야?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그 난리니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쌍둥이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주요? 문제 없는데요. 특별히 말썽 부리는 애도 아니고요. 뭐 성적이야 홍연이가 훨씬 낫긴 하지만 홍주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집에서 너무 예민하게 굴고 안 하던 용돈 타령까지 하니까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걱정 마세요. 이맘때쯤 애들 다 그러니까. 안 그러던 애들도 사춘기로 예민해지면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홍연이는? 홍연이야 잘하고 있죠.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서울대 의대 나오겠다고 교장 선생님 기대가 참 커요. 어머님이 걱정이 참 많으시네. 다들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쵸? 어머님도 고등학생 자식은 처음이니까. 듣자 하니 홍연이 홍주 밑으로 남동생도 있다면서요. 남자애들은 또 다르긴 하지만 홍연이 홍주 겪어보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애들 믿고 지켜봐 주세요. 아무리 엄마라지만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담임을 믿고 나 몰라라 한 거였지만요. 그래서 담임 말대로 좀 지켜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와 제 곁을 지나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잠깐 홍주야, 너 뭐야? 뭐가?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내버려둬. 너 혹시 담배 피우니? 아니야. 아니긴 이리 와봐. 이거 봐. 교복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아니라니까? 어디서 묻어온 냄새겠지. 너 엄마를 바보로 하는 거야? 엄마가 묻어온 냄새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까 봐? 아, 진짜. 아니라는데 왜 그래? 맞으면 또 뭐 어쩔 건데? 뭐? 장홍주,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네 멋대로 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말하면 해결이 된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 무슨 일 있긴 있구나. 말해봐.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가 도와줄게. 어? 그때 둘째는 제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고르는데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첫째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나왔어. 아, 배고파. 엄마, 먹을 거 없어? 홍연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 홍주랑 얘기 좀 하고 줄게.
그런데 그때 뭔가 이야기하려던 둘째가 됐다는 듯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제 언니가 있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더는 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고등학교 올라온 후 둘 사이가 정 같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쌍둥이라고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더니 그때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죠. 원래는 같은 방을 썼었는데 첫째가 공부한다고 혼자 쓰게 되면서 사이가 더 벌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 후로 다시 둘째의 입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문을 잠가버리거나 말 걸기가 무섭게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던 중 첫째와 둘째가 크게 싸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씨! 야, 장홍주, 이거 너지? 너가 건드린 거지? 실수야. 실수? 지금 실수라고 했냐? 말이면 단 줄 알아. 아! 장홍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홍주 머리채를 잡아? 이게 내 소금단지 깨트렸잖아.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시험 잡치라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일단 놔. 놓고 말해. 어? 애 머리 다 뽑히겠어. 놔. 오늘 나 이거 머리 다 뜯어버릴 거니까. 장홍현! 고등학생이 됐다고 등치가 커져서 저도 어떻게 말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간신히 둘을 떨어뜨려 놓았는데 첫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그러더군요. 너다 이번에 시험 망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그렇게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 아유, 저게 진짜. 홍주야, 어디 봐. 괜찮아? 둘째는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성적에 예민하고 민감했던 첫째는 시험 기간이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소금이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며 찬장에 넣어둔 단지에 새로 산 소금을 가득 넣어 방에 가져다 두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소금을 넣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둘째가 그 소금 단지를 깨버린 거죠. 첫째 성향을 아니 이해가 되다가도 별것도 아닌데 동생을 너무 잡는다 싶으니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첫째의 그 예민한 성격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둘째만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막내도 시험 기간만 되면 집안이 살얼음판이었어요. 그나마 평일에는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학원에 있어 다행인데 집에 있는 그 몇 시간도 못 견뎌 하더라고요. 막내가 밥 먹는 소리가 거슬린다, 목욕을 너무 요란하게 한다, 텔레비전은 왜 보냐, 코 고는 소리가 방까지 들린다. 그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죠. 그래서 이참에 첫째를 앉혀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너 더 좋은 성적 받고 싶은 마음도 알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아. 근데 홍연아, 이건 아니야. 너 하나 때문에 홍주, 홍민이는 무슨 죄야. 너 성적 위해서 쥐 죽은 듯 지내고 눈치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변에 물어보면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도 너만큼 유세 부리는 애들도 없어. 공부한다잖아. 엄마, 자식이 공부한다고 하면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의대 가야 돼. 엄마 주변에 의대 가겠다고 나만한 성적 가지고 있는 애 있어? 없잖아. 고만고만한 성적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내가 같아? 뭐? 네가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스트레스 받는 거 피하자고 동생들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해? 의대? 가면 좋겠지. 근데 엄마는 너 의대 가려다 너네 셋이 그렇게 사이 안 좋아질 바에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 웃기는 소리 안 해. 뭐? 내 모의고사 성적 나올 때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거 엄마 아니야? 결국 의대 들어가면 그 자부심에 어깨 세우고 다니는 것도 엄마 아빠일 거면서 왜 속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 그냥 엄마 욕심 아니야? 공부 잘하는 딸에 사이 좋은 남매 다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뭐라 그랬어? 어려서부터 누누이 우리한테 한 소리가 그거잖아.
엄마가 뭐라 그랬어? 어려서부터 누누이 우리한테 한 소리가 그거잖아.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 가진 걸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러는 엄마는 왜 가진 걸 만족을 못해? 그냥 공부 잘하는 딸 하나 두는 걸로 좀 만족해봐. 한마디도 안 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 앞에서 저는 멍청하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애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요. 남편과 통화에 하소연하니 곧 자기가 들어가서 이야기해 볼 테니 일단 시험은 때때로 보게 두라더군요. 저도 남편이 오면 좀 상황이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아빠를 애틋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워해서 말을 좀 잘 듣거든요. 게다가 제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남편도 이참에 쌍둥이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했어요. 밖에서 혼자 돈 버는 사람도 힘든 만큼 안에서 혼자 애새 키우는 저도 고충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으니까요. 1년 만에 더 새카맣게 탄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데 애들 문제로 하소연하는 제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크면서 다들 겪는 문제인데 당신이 좀 오버하는 경향도 있어. 오바라니? 당신이 가서 직접 겪어봐. 상전 그런 상전이 없어. 차라리 시집살이를 하면 했지. 홍연희 홍주 그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디 우리 딸들이 1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가볼까? 공항에서 오는 길에서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남편은 직접 애들을 보고 난 후 생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아빠가 오면 반가워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제 아빠를 봐도 어제 본 사람처럼 심드렁한 반응이니 실망도 한 모양이었고요. 그나마 막내는 제 아빠 팔에 붙들려 좋아하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남편도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기껏 가족 위에 힘든 해외살이하고 온 아빠 대접이 그 정도면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거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그러게, 우리 딸들은 사춘기 없이 지나려나 했는데 홍연이는 공부 때문에 그렇다 쳐도 홍주 저건 왜 저렇게 삐딱선을 타는 거야? 표정도 너무 어두워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몰라.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설득해도 입을 열지도 않고. 나도 답답해 죽겠어. 학교 선생님은 문제 없다고는 하는데. 모처럼이니까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가족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가족 여행으로 기분 전환을 하며 다시금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려던 남편의 계획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라고 무작정 쉴 수 없다는 첫째 때문이었죠. 난 안 가. 안 간다니?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안 가면 돼? 이번 시험에서 2개나 틀렸어. 다 맞아야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한두 개씩 틀린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미치겠는지 알아? 난 안 가. 가려거든. 나 빼고 가. 성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네 성적으로는 충분히 어떤 의대든 갈 수 있다며. 어떤 의대가 문제가 아니라고. 탑이어야 해, 탑. 아빠는 왜 그래? 다른 부모는 의대 간다고 하면 모든 걸 그 자식한테 맞춰준대. 여행? 남들은 대형학원 특강 보내줘. 나만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야? 뭐? 구질구질? 장우연! 그날 남편은 첫째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딴 식으로 공부할 거면 차라리 때려치우라고 했어요.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한테 의대는 사치라면서요. 남편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듣던 첫째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화합여행은 물거품이 된 것이었죠. 그 이후로 남편도 차츰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부터는 제 지갑에 돈이 비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둘째부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홍주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해. 왜? 너 혹시 엄마 지갑에 손 댔니? 무슨 뜻이야?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이라도 빼갔다는 거야? 물어보는 거잖아. 너네 셋 중에 가장 돈 필요하다는 것도 너고 주변에 보니까 너네 용돈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던데 대체 어디에 쓰길래 돈이 그렇게 부족해?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아닌데 왜 나부터 의심해? 아니면 됐고. 아무튼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 왜 필요한지 제대로 말해줘. 어?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문제니 정말 속이 문드러지다 못해 골아 썩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도움을 구하자니 첫째 문제는 배부른 소리 취급받기 십상이었죠. 둘째 문제는 그냥 기다려보자거나 죽도록 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면 한국에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2달씩 머물다가 가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제 고충을 좀 알아주겠거니 했는데 애먼 원망을 듣게 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들이 저래? 뭐? 그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나도 몰라. 아무리 애들이라지만 내가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잖아. 당신이 전적으로 애들 맡기로 한 거고. 그러면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지. 애들 고등학생 됐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서운해. 당신 거기서 고생하는 건 나도 잘하는데 남편 없이 애 셋 데리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됐어. 아휴, 1년 만에 들어오면 뭐하냐? 마음이 편치 않는데.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돌아버리겠는데 남편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애들 엇나가게 키우고 싶어 키웠냐고요. 모처럼 한국에 들어온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니 저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려서 받았죠. 아이, 사모님, 빨리 좀 나와보세요, 빨리. 무슨 일이신데요? 그 집 쌍둥이가, 일단, 어서 좀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경비 아저씨께서 허둥대며 빨리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뛰어나갔더니 경비 아저씨께서 사색이 된 표정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그 손끝이 저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파트 맨 끝층 복도로 난 창에 누군가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게 직감적으로 내 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순간 그게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알기 힘들었습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둘째는 둘째대로 스트레스가 있었으니까요. 홍연이니? 홍주야? 온몸에 힘이 빠져 목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간신히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목소리는 없었어요. 이내 신고를 받고 온 119 소방차가 왔고 온 단지 사람들이 다 나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죠. 뒤늦게 연락받은 남편이 와서 소방대원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전으로 그 창에 걸터 앉은 사람이 둘째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칫하다간 금방 제가 있는 곳 그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찾아가며 제발 우리 홍주 좀 살려달라, 지켜달라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한창 실랑이 끝에 환호성이 들려 올려다보니 걸터 앉은 둘째가 안쪽으로 몸을 넣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에 머리를 박고 그저 감사하다만 되뇌었습니다. 그 길로 집에 올라가 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제품에 온전히 안겨 있다는 게 꿈만 같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제게 둘째가 꺼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엄마 가슴 찢어지게 왜 그랬어? 미안해. 무슨 일이야, 홍주야? 어? 무슨 일인데 그랬어? 엄마. 응, 엄마한테 말해봐. 어? 나 아빠 따라가면 안 돼? 어? 아빠를 따라가다니. 나 아빠 따라갈래. 허락해줘. 전에 없이 도끼가 없는 얼굴로 체념한 듯한 목소리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섣불리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남편을 올려다보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미 둘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끝났던 거예요. 홍주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던 거야? 집에 데려오자마자 아빠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물었더니 나 따라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 이유는 말 안 해? 왜 그러고 싶은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안 해. 그냥 좀 여길 좀 떠나 있고 싶대. 솔직히 여기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홍주가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 아휴, 대체 속에 뭘 담아놓고 사는 거야, 뭘? 일단은 데려가서 안정시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응? 그렇게 저는 둘째를 남편과 함께 밖으로 보낸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떨어져 산 지 1년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둘째도 보고 싶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나 싶어 제대로 얘기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됐는데 들어온다 만다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언제 올 거냐고 묻는 제게 남편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 올 거야? 비행기 예약했다는 소식도 없고. 안 들어갈 거야. 뭐? 왜? 홍주가 가기 싫대. 가기 싫다는데 홍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아니 왜? 영상 통화할 때 보니까 표정도 좋고 괜찮아졌던데. 아무튼 그렇게 알아. 당분간은 한국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괜히 애 닥달할 생각 말고.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줘. 당신도 그랬잖아. 여기에 있을 때보다 훨씬 표정도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옛날 우리 홍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잖아. 괜찮아지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 못 가겠다는 거야. 여기서 기껏 마음 편해진 애를 데려갔다가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겁도 나고. 당신은 홍연이랑 홍민이만 잘 챙겨.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해. 한국이 싫으면 내가 갈게. 내가 홍연이랑 홍민이 데리고. 내년에 수능 보는 홍연이가 잘도 온다고 하겠다. 그리고 여보,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그만하자. 뭐? 뭘 그만해? 이혼하자고. 나 당분간 여기 살면서 홍주 내가 키울게. 홍민이 키우기 힘들면 홍민이도 보내.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고민 많이 했어. 그래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작년에 한국 갔다 와서 회의가 많이 들더라.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고생했겠지만 나로서 너무 실망스럽고 홍주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당신 홍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다니.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없어. 지금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애들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만두자는 거야. 당신 여자 생겼어? 여자 생겼는데 홍주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애 데리고 와 있는데 여자를 어떻게 만나?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아빠 같아?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대보라고. 잘 지내다가 이혼이라니. 당신 같으면 이혼할 수 있겠어? 나중에 당신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아마 그때 당신은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줘. 느닷없는 이혼 제안에 제대로 된 이유라도 말해달라는 제 상황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같이 살고 있으면 계속 추궁이라도 해볼 텐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그마저도 안 되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째가 함께 가면서 집안의 표면적인 평화가 찾아온 건 사실이었어요. 첫째 학업 스트레스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적당히 맞춰주면 그만이었지만 둘째 문제가 사라지니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긴 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염려와 다르게 그곳에서 적응도 잘하고 좋아 보이는 둘째 보면서 보내길 잘했다 싶었고요. 그래도 하루 이틀이지 대학은 한국에 들어와서 가라고 당부했는데 둘째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대체 그렇게까지 한국이 싫었던 이유가 뭔지, 내가 엄마로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뭘 더 어떻게 해야 했는지요.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둘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 저도 엄마가 처음이었던지라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둘째한테 너무 형편없는 엄마로 남아버린 것 같아서요.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남편은 생활비부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애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못할 말 많이 했고 결국 재산 분할을 끝내고 이혼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미련 없이 저와 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넘겼고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는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첫째는 제 뜻대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홍현이 엄마는 너무 좋겠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 의사가 될 텐데 너무 든든하겠다. 대체 딸 의대 보낸 비결이 뭐야? 비결은 그냥 저 혼자 잘한 거지. 나는 정말 한 게 없어. 홍현이 그게 공부 욕심이 너무 많았거든. 둘째는 잘 지낸대? 대학도 거기서 가고? 제 아빠랑 잘 있지 뭐. 거기가 잘 맞나 봐. 거기서 정착할 생각인지 대학도 거기서 나오고 취업도 거기서 할 생각인 것 같고. 그래? 잘 맞는 건지 한국에 오기 싫은 건지. 아니야. 첫째 딸은 자타공인 제 자랑이 되긴 했지만 둘째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첫째 대학 입학에 시세 많은 엄마들이 은근히 둘째 얘기를 할 때면 유독 더 움츠러들었어요. 첫째가 대학 간 후에는 막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첫째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갔다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다행인 건 막내는 그 유별난 사춘기가 없이 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막내 말고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첫째는 의대에 들어가 바쁘게 사느라 해외에 나간 둘째만큼이나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는 더 그랬어요. 홍연아, 이번 추석에는 올 거지? 엄마, 내가 추석이 어딨어. 바빠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사는데. 그래? 아유,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 할 텐데. 추석 지나고 시간 내볼게. 딸이 둘이나 있는데 얼굴 한번 보는 게 힘들고 아들이 군대다 대학이다 하며 집 떠나 산 후로는 적적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꼭 혼자 산다고 해서 적적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어디 하나 마음 기댈 곳도 없으니 그 헛헛함이 컸죠. 그래서 추석도 여동생네 가서 보내고 왔었어요. 그러다 추석이 지난 후에야 첫째가 왔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마트에서 분식집을 내서 일을 시작했는데 딸이 말도 없이 거길 찾아왔더라고요. 떡볶이 하나랑 순대 하나요. 먹고 갈 거예요. 어머, 홍연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엄마가 오라고 연부를 외서 왔지. 바빠. 이것만 먹고 집에 들렀다가 저녁에 다시 가야 돼. 아니 왜? 모처럼 왔는데 하룻밤 자고 가지. 그럴 여유가 없네요. 얼른 줘. 배고파.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얼른 줄게. 생각지도 못한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에 저는 싱글벙글 딸에게 줄 떡볶이를 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먼저 와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여자 둘이 갑자기 제 딸을 쳐다보며 수군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딸 또래의 애들이었는데 누가 봐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가 싶더니 다 먹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더 안 먹어요?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딸이 왔다는 반가운 마음에 금방 잊혔어요. 딸은 제가 준 떡볶이를 한 그릇 뚝딱 비웠고 그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게 자식 입에 뭐 들어갈 때라더니 그 말이 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였어요. 어떤 여자들이 찾아왔기에 떡볶이 사러 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드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장홍연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우리 홍연이를 알아요? 그러고 보니. 자세히 보니 며칠 전 딸이 찾아왔을 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는 식으로 쳐다보니 여자 둘이 머뭇거리다 그러는 겁니다. 장홍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홍연이 친구였어? 그럼 그때 얘기하지 왜? 아니요, 친구는 아니고요. 장홍연한테 사과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사과? 무슨 사과? 역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저희 둘 다 장홍연 때문에 학교 그만두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홍연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고? 혹시 홍주랑 착각한 거 아니니? 걔는 홍주가 아니라 홍연이었어. 공부 잘하는 홍연이든 홍주든 내 자식 때문에 그랬다니 마음은 안 좋지만. 아니요? 장홍연, 전교 1등 장홍연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줌마. 저희 그때 장홍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홍연이 보니까 심장부터 벌렁거렸어요. 도망치듯 나왔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 너무 억울해서요. 그땐 어렸지만 지금은 어리지도 않고 그때 일 사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아니, 대체 홍연이가 뭘 어쨌길래. 걔는 공부밖에 안 했는데. 공부요? 걔가 진짜 악질이에요. 걔 철저하게 부모 관심 밖에 있는 애들만 골라서 괴롭혔다고요. 저는 그 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었던 첫째가 애들을 괴롭혔다니요. 둘째는 워낙 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아 보였기도 했기에 마음의 준비라도 되어 있었지만 첫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면 담임도 얘기했을 테니까요. 저는 일단 바로 애 번호를 알려주는 건 힘드니 따로 이야기해 본 후 알려주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돌려보냈죠. 집으로 돌아가 첫째에게 연락했지만 바쁜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재차 연락했더니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미안하단 말부터 나왔을 텐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저도 성질이 나더라고요. 진짜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하는 건데. 엄마가 일이 있으니까 연달아 전화했겠지? 괜히 했겠어? 그리고 너는 엄마가 전화를 한 걸 봤으면 전화해야지. 왜 보고도 전화를 안 해? 바쁘다고, 바빠 죽겠다고. 그 병원에는 의사가 너 혼자야? 잠깐 나와서 숨 돌려서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게?
아침부터 왜 그러는 건데? 안 그래도 교수님한테 깨져가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거든? 엄마까지 그러지 좀 마, 좀. 너, 김수인, 한은정, 걔네가 하는 얘기 다 뭐야? 뭐? 누구? 수인이, 은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며.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한둘이야? 내가 걔네를 어떻게 일일이 기억해? 걔네가 뭐? 너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찾아왔다더라. 그러니 너 번호 좀 알려달래. 자기 괴롭혔던 거 사과하라고. 뭐? 어이가 없네. 줘, 내가 얘기할 테니까. 저는 다시 찾아온 애들에게 전화번호를 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도가 어땠던 오해던 아니던 우리 애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는데 당연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10년이 지난 일로도 사과받고 싶어 찾아왔겠어요. 애들 일이니 애들이 알아서 했겠거니 생각했는데 다음날 제 또래의 웬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옆에는 첫째 번호를 가져갔던 수인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수인이? 홍연이랑 얘기해봤어? 저기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찾아왔네요. 누구? 나 얘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얘가 사정이 있어서 부모가 없어서 어려서부터 내가 키웠거든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데 애가 어제 저녁도 안 먹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기에 가봤더니 글쎄 펑펑 울고 있지 뭐예요? 다 큰애가 무슨 일이면 저렇게 서럽게 우나 싶어서 물었다가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인아, 홍연이랑 얘기가 잘 안 된 거야? 홍연이는 반성을 몰라요. 자기는 그런 적 없으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정신병원이나 가보래요. 너네 엄마도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정신병이 대물림 됐나 보다고. 뭐라고? 들었죠? 지금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내 동생, 수인이 동생 나타가 애 잘못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애 아빠랑 이혼하고 결국 엉망이 된 그 가정에서 오롯이 그 상처 가지고 커야 했던 애가 수인이라고요. 근데 애가 영악하게 그 얘기를 이용해서 애를 괴롭혀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그때 알았으면 절대 가만히 안 있었지. 얘가 착하기는 또 얼마나 착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가슴에 품고만 살았어. 아유, 내가 속 터져서 진짜. 수인아, 그게 정말이야? 우리 홍연이가,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던 그 홍연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2번, 3번 물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공부 외에는 관심도 없고 누굴 괴롭힐 시간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앞으로 놀라고 경악할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홍주요. 장홍주. 걔도 피해자예요. 걔가 제일 억울할걸요? 걔 자살 시도한 것도 다 장홍현 때문이잖아요. 뭐? 홍주가? 홍주는 착했어요. 홍현이 때문에 우리한테 삥 뜯고 욕하면서도 뒤에 가서 미안하다고 울던 애예요. 사이코패스 지 쌍둥이 언니 때문에 친구들 원망 다 사고 다녔어요. 홍현이 걔가 홍주인 척 애들 괴롭히고 다니기도 하고 홍주 시켜서 괴롭혔으니까요. 말도 안 돼. 그랬으면 학교에서 얘기를 했겠지. 선생님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걸 몰랐겠어? 담임이요?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거라고요. 뭐? 왜?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의대 갈 수 있는 앤데 학교 폭력으로 문제 생기면 되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작정하고 모른 척 해준 거예요. 장홍현 성적 스트레스 풀라고 우리같이 힘없고 부모 백없는 애들 힘든 거 다 모른 척 한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귀가 멀고 눈도 멀더라고요. 딸 친구 입에서 나온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에 저는 그 길로 휴게실에 들어가 첫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당장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둘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전화를 받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울컥 목이 메었습니다. 한 번은 보러 가고 싶었는데 남편도 딸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번을 한국에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왔는데도 저한테 연락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응, 홍주야, 엄마야.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일하는 시간 아니야? 홍주야, 그게 엄마가 물어볼 게 있거든? 솔직하게 얘기해 줄래? 뭔데 그래, 갑자기? 엄마 일하는 곳에 너네랑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이 왔었어.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홍연이가 애들이랑 널 괴롭혔다고. 저는 말을 잇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서 전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힐 만큼 얼토당토 않은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둘째는 제 물음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에 저는 더 불안해졌고 결국 그게 암묵적인 긍정의 의미라는 걸 이해했죠. 홍주야, 지난 일이야. 하고 싶지 않아. 수인이가 그러더라. 너 그날 그랬던 것도 다 홍연이 때문이라고. 그게 사실이야? 엄마, 말해. 솔직하게 말해 너. 너 말 안 하면 엄마 너 평생 안 봐. 아니 못 봐. 제 목소리는 주책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수화기 너머에 따른 묵묵부답이었어요. 제발 사실대로 이야기 좀 해달라는 제 애원에 둘째가 그러더군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 언니 버릴 수 있어? 어? 그때 말하지 못한 건 그것 때문이었어. 엄마 아빠도 없이 우리 새 키우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일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처음엔 그래서 참았는데 나중에는 진실을 안다고 해도 엄마가 절대 언니를 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말 못한 거야. 그럼 난 계속 언니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면 혼을 내야지. 잘못하지 않은 애를 혼내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게 그때 나한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엄마. 딸은 그 후로 오랜 침묵을 하더니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더군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언제가 됐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둘째가 10수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가 그 사이 훌쩍 커버려 어엿한 처녀가 되어 돌아온 딸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 언니랑 사이가 틀어진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본 첫 번째 모의고사 때문이었어. 모의고사? 그때 언니가 나한테 시험지 하나를 바꿔보자고 하더라고. 언니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잖아. 나는 다른 건 다 쳐줘도 수학 점수만 이상하게 높았고. 그래봤자 언니랑 비슷비슷했을 텐데 긴장해서 그런지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한 거야. 난 당연히 싫다고 했고 행여 못 봤을 때 그 히스테리 감당하기도 싫었고 어쨌든 나쁜 짓이니까 하기 싫었어.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고 했더니 괴롭혔다고? 대체 어떻게 괴롭혔는데? 그랬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걸 다 당하고만 있어? 말했잖아. 엄마 속상하게 싫었다고. 처음엔 그래서 참았어. 처음이야 그냥 싸웠을 때 정도로 유치하게 구니까 참을만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둘째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의 전말은 엄마인 제 입장에선 너무 처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로 다른 친구들을 시켜서 둘째를 불러냈대요. 그러면서 반 친구 중 누구누구를 지목해서 돈을 빼앗아라, 물건을 훔쳐라, 그런 지시를 내렸답니다. 못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을 시켜 따돌림을 시켰대요. 첫째가 반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애라 첫째와 친하지 않았던 애들도 눈치 보며 둘째와 거리를 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굴복하지 않았는데 그 괴롭힘이 길어지자 마음이 무너졌대요. 누구도 자기와 대화를 해주려고 하지 않고 눈치를 보게 되어서 학교도 가기 싫었고요. 급식도 혼자 먹다 보니 친구들이 다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안 먹었답니다. 개 중엔 대놓고 재수없다, 미친년 같은 욕설을 하는 애들도 있다 보니 멘탈이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친구가 필요해서. 언니가 하라고 하는 거 하나둘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았어. 친구들한테 돈 뺏는 것도 싫었고 친구들 물건 훔치는 것도 때리는 것도 싫었어. 그럼 그때 돈 달라고 한 건? 그것도 언니가 시킨 거야. 엄마한테 돈 달라고 엄마 지갑에서 돈 빼오라고. 아휴, 홍주야.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지. 엄마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해 그걸. 듣고 있자니 대체 왜 그걸 말하지 않았나 마음이 너무 답답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애들이 왜 애들이겠어요. 어른들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힘드니 애들이겠죠. 둘째에겐 그게 최선이었고 부모에게 말해도 자기 처지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았대요. 차라리 남이면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친자매가 그러니 더 어려웠던 거예요. 언니가 그랬어. 솔직하게 말해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냐고. 말해도 난 여전히 언니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할 거고 엄마 몰래 괴롭히는 건 끝나지 않겠지. 언니가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나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달라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끝날 것 같아서 엄마 미안해. 그래서 그랬어.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아빠 따라가고 싶었던 거야. 그게 나한테는 유일한 답이었어. 저는 그제야 둘째가 말도 없이 제 아빠를 따라간 이유를 안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도 나중에 그 전말을 알고 이혼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실망했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자란 데에는 제 탓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혼하면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 둘째도 더 안정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둘째가 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미 자기가 사라진 이상 문제는 해결됐으니 괜히 일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그 괴로운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째를 비롯해 둘이나 더 있는데도 첫째는 오리발을 내밀었으니까요. 당장 집으로 오라고 오지 않으면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그제야 오더군요. 온갖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섰다가 둘째가 있는 걸 보고 적지 않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뭐야? 장홍주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홍주가 여기 있는 게 왜 이상해? 아니, 십수년을 안 오던 애가 갑자기 얼굴을 비추니까 이상해서 그렇지. 안 그래, 장홍주? 잔말 말고 너 얼른 홍주한테 사과해. 사과? 무슨 사과? 아, 왜들 이래.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사과하라는 사람들이 많아? 야, 장홍현, 엄마 다 들었어. 수인이 이모 만났고 홍주도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대체 너 왜 그래? 너 부족함 없이 키웠고 그 욕심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해줬잖아. 근데 뭐가 모자라서 애들을 괴롭혀? 뭐가 부족해서 동생을 그렇게 괴롭혀? 괴롭히긴 누굴 괴롭혀? 그냥 스트레스 좀 푼 거야. 공부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야, 장홍주, 너 웃긴다. 내가 뭘 얼마나 괴롭혔냐? 어? 내가 뭘 어쨌다고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야.
원래 가해자는 기억이 없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있는 건가 했는데 언니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 진짜 언니한테는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 나는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일인데. 야, 그게 내 탓이라고? 이제 와서 그게 내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웃기네 진짜. 피해망상 쩔어. 애들이 안 놀아주니까 나한테 놀아달라고 찾아온 건 아니고. 그거야 언니가. 됐어. 말이 안 통하면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지. 홍연이 너 홍주랑 네 친구들한테 사과할 생각 아니면 그 병원도 그만둬. 너 같은 건 의사 될 자격도 없으니까. 하, 누구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얻은 자리야. 근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하라 말아야. 너 그만 안 두면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너네 병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야. 그렇게 죄 많은 애가 뉘우침도 없이 그러는 거 아니다. 홍주도 수인이도 은정이도 너 때문에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데 미안하다,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사람 아니야? 어? 아 진짜 괴롭힌 거 아니라고. 그냥 스트레스 좀 푼 거야. 걔들도 적당히 장단 맞춰준 거지. 죽고 싶다 어쩐다 다 오바라고. 그렇게 따지면 나도 지금 죽고 싶어. 엄마 때문에. 진짜 양심 없네. 1인 시위 하겠다는 거 나도 따라가야겠다. 사과는 기대도 안 했지만 해도 너무하네.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넌 닥치고 있어 씨발. 거기서 평생 썩어 뒤지지. 왜 나타나서 지랄이야? 홍연아. 뭐, 나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워? 내가 뭘 어쨌다고 지랄들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을 몰아붙여. 그때였어요. 갑자기 폭주한 첫째가 눈이 돌더니 부엌에 가서 칼을 든 겁니다. 너무 놀라 일단 진정시키고 칼부터 빼앗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러다 일을 치겠구나 눈 돌아버린 걸 보니 진짜 그러고도 남겠구나 싶어 겁이 났습니다. 홍연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내려놓고 말해. 어? 알긴 뭘 알아. 알았으면 홍주 저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불렀겠어? 엄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엄마한테 자랑되어준 건 나지 홍주 저거 아니야. 수학머리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서 텅텅인 애랑 쌍둥이의 얼굴도 똑같은 거 평생 치우기였어. 그래서 치워버렸더니 그걸 왜 데려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어?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고. 처음부터 나만 태어났어야 했어. 홍주 저건 없었어야 한다고. 그러면 다 가지고 살았을 텐데. 애초에 저 필요도 없는 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죽어. 차라리 죽어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첫째가 둘째를 향해 달려든 순간 저는 고민할 새도 없었습니다. 첫째 앞을 막아섰고 첫째가 힘껏 뻗은 손에 제 복부에는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죠. 첫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첫째의 팔목을 잡았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그만. 제발 좀 그만해, 홍연아. 엄마가 죄인이다. 엄마가. 원망을 하려거든 나한테 해. 그러고 나서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정신을 잃은 건 아닌데 통증이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 제정신으로 버티는 게 힘들었습니다. 둘째가 신고하고 첫째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출혈이 많긴 했지만 찔린 부위가 그리 깊지 않아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서 첫째가 잡혔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어요. 둘째는 제 언니를 보호하려는 그 어떠한 의지도 없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저도 그걸 말리지 않았고요. 첫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동생이 그런 건데 엄마랑 짜고서 그러는 거다. 결국 딸 쪽 변호사는 변호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나도 딸이야. 엄마 자랑은 나였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내가 아니라 홍주냐고! 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제게 핏발선 눈으로 원망을 하더라고요. 자식이니 그 원망이야 제가 달게 받아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키우면 문제없이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한낱 식물도 원하는 걸 다 해줘도 제풀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몰라도 애 하나를 사이코패스로 키울 만큼 부족한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고민 끝에 면회에 갔지만 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저도 첫째를 마주할 용기도 자신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첫째가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됐을 때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사도 하고 막내한테도 절대 만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해두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난 일인데도 가슴이 얹힌 듯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 일도 결국 시간이 답이 되어주려나요?